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에센셜 오일 추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라벤더 향기를 맡아도 뭐 100% 천연이라고 해도 조금씩 달라요. 그죠? 라벤더 향기가 왜 다를까요? 우리가 샀는데 아무리 천연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왜 향기가 조금씩 다를까요? 추출법이 달라서. 네. 맞아요. 그 라벤더를 어떻게 추출했느냐에 따라 물론 이제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어떤 품종이 식물이 되기도 하지만 추출법에 따라서 완전히 향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추출하려면 그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 레몬에도 이게 이 한 병에 오일이 그 많은 75개가 들어있고 이 로즈 같은 경우는 1만 송의 장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1만 송의 장미. 이 조그만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식물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추출법 한 4-5가지 자주 쓰이는 추출법, 수증기 증류법, 뭐 용매 추출법, 냉압착법, 그 다음에 뭐 냉침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초임계 추출법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2페이지 보면 이제 수증기 증류법 거의 수증기 증류법 아까 역사할 때 설명했었죠. 아비세나가 10세기경에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증기 증류법으로 거의 에센셜 오일 80% 이상이 수증기 증류법을 추출해요. 그래서 수증기 증류법이 가장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채반에다가 로즈마리, 라벤더, 허브를 이렇게 넣어요. 식물을. 그리고 물을 막 끓여요. 그러면 이 식물이 익어가는지 안 익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김이 나겠죠. 예, 김이 나고 향기가 나죠. 우리 고구마도 막 청소하다가 익었나 하는 건 뭐예요? 고구마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떼서 익을 때 이게 김, 수증기의 향을 머금고 올라와요. 우리 식물에 보면 첫 시간에 향기 주머니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가 가볍기 때문에 불을 떼서 뜨거워지면 그 향기 수증기의 향기를 머금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냉각 호일에 차갑게 식혀버려요. 자, 수증기가 올라가다 찬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얘네가 액체가 되죠. 그래서 그 식물의 원료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냉각 호일 있죠? 거기 냉각 호일에다서 차가워지면 액체가 돼서 이걸 액화라고 하거든요. 액체가 돼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물보다 에센셜 오일이 기름이 가볍죠. 그러니까 위에는 에센셜 오일, 밑에는 물. 근데 물은 처음에 물이 아니겠죠. 조금 에센셜 오일이 좀 섞인 물이겠죠. 이걸 프로랄 워터 또는 하이드로졸. 그래서 우리 장미를 에센셜 오일을 이제 하다가 그 밑에 있는 건 장미수, 히노키 오일은 편백수,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끓인 거는 뭐예요? 라벤더 수. 그래서 우리 그 워터 같은 경우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거 희석이 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은 농축된 거고 그 밑에 편백수, 뭐 장미수, 라벤더수 이런 프로럴 워터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아기들한테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수증기 증류법의 좋은 점은 뭘까요? 좋은 점? 장점은?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좀 한 번에 좀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돈이 덜 들겠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다른 뭐에 비교하느냐에 따라 경제적일 수는 있는데 자, 물과 여기 보면 섞인 게 없어. 이물질이 없어. 그렇죠. 저 물밖에 없잖아요. 물하고 식물 허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했다면 먹을 수 있어요. 그 식물이 먹을 수 있다면. 왜냐면 식물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증류해서 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물질도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섞음질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수증기 증류법으로 100% 추출했다. 그러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오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안전하죠.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독소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 단점은 뭐냐면 열에 약한 거 있잖아요.
열에 쉽게 파괴되는 어떤 추출을 식물은 못해. 추출을 못하겠죠. 열에 파괴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얘네가 수증기 중류는 가벼운 성분을 갖고 위로 올라가서 추출하다 보니까 그 식물에서 약간 버갑된 뭐 강황의 이런 오일에 묵직한 화학이 있거든요. 그런 묵직한 화학은 추출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좀 열이라든가 좀 무거운 양은 이제 추출되지 않는 좀 단점이 있겠죠.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그러면 수증기 중류법과 그 다음에 압착법 볼게요. 24페이지 냉압착법. 자, 아까 우리 수증기 중류법은 좀 열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죠? 열에 약한 특히 우리 시트러스 계열이 뭐가 있죠? 레몬, 오렌지, 자몽, 만다린, 뭐 베로가못, 그린 만다린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 것들이 시트러스 계열인데 이 시트러스 계열에 있는 천연 화학들이 조금 열에 약해요. 그래서 수증기 중류법으로 뽑으면 그런 성분들, 좋은 성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겠죠.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은 냉압착법으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냉압착법을 알고 있죠. 옛날에는 특히 이제 과일, 시트러스 계열 과일에는 껍질에 중요 화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씨앗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껍질이. 그래서 우리가 껍질째 사과도 먹고 뭐 껍질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도 그 안에 어떤 씨앗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껍질에 많은 방어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좋은 화학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청을 담글 때도 껍질도 같이 하죠. 그래서 껍질을 이제 깎은 다음에 그걸 예전에는 천에 눌러서 압착법으로 이제 짰는데 너무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른쪽에 보면 현대식 압착법, 기계식 냉압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 레몬이 있다? 그러면 레몬 겉에 막 스크래치를 내요. 자, 레몬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귤을 이렇게 깔 때 바글이 톡 튀어서 눈 따가워 해본 적 있죠? 네. 그게 향기 주머니예요. 그 동글동글 이게 땅구목 중에 있는 그게 향기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내서 그 오일 주머니들을 터트려요. 그러면 이제 약간 터트려지죠. 근데 이 터트린 게 공중으로 분사되면 안 되니까 물을 막 분사시켜요. 그거를. 그러면 물과 그 터트린 향기 주머니 에센셜 오일이 섞이면 이제 원심 분리기에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물, 위에는 에센셜 오일, 아까 수증기 중류법처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냉압착도 조금 이제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수증기 중류법에 비해서 향이 어떨까요? 더 좋겠죠. 더 향긋하고 그죠? 그대로도 변질되지 않고 있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한번 끓이면 우리가 약간 조금 익은 향기 원래의 향기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압착법을 하면 그래서 레몬, 오렌지 되게 상큼하고 이런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냉압착으로 하다 보면 수증기 중류법보다는 조금 덜 안정하겠죠.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나쁜 성분은 없기는 하지는데 보관이 조금 한번 끓인 거하고 냉압착법은 시트러스 계열은 그래서 좀 보관 기간이 개봉 안 하면 1년이잖아. 개봉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에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또 빨리 날아가기도. 예. 그리고 요거 다른 것들은 수증기 중류법으로 한 다른 뭐 꽃계열이나 우드 계열 정도는 한 5년 정도로 지금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또 숙성돼서 좋은 것도 있고요. 근데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나쁜 점은 뭘까요? 좀 아쉬운 점. 좋은 점 또 하나 있어요. 참 수증기 중류법에서는 무거운 성분이 잘 검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냉압착법에서는 이제 좀 무거운 성분도 되겠죠. 특히 베르가못 좋아하시죠? 베르가못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이 조금 어려운데 버갑텐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밖에 낮에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광독성. 햇빛에 노출됐을 때 새까맣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은 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낮에 쓰지 말고 이렇게 바르고 뭐 먹는 거는 섭취하는 건 괜찮은데 발랐을 때는 낮에 쓰지 말고 밤에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트러스 계열이 이렇게 냉압착법에 의해서 이제 버갑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버갑텐이라는 성분이 냉압착법으로 있으면은 그 광독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에서는 수증기 중류로 뽑아버려요. 왜요? 그러면 버갑텐 성분이 무겁기 때문에 추출되지 않거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구분해요. 베르가못도 그냥 베르가못이 있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한 그다음 FCF 베르가못 이렇게 하면 이제 수증기 증류법 아니죠? 냉압착법은 그냥 베르가못. 그다음 FCF 베르가못 하면 수증기 증류법으로 한 베르가못이에요. 그럼 광독성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용의 목적보다 이제 어떤 버갑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리모넨이나 버갑된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수증기 증류법으로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화학을 추출할 수 있는 냉압착법으로 이제 했을 때 아로마 테라피 용도가 더 많아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냉압착법으로 버갑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출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용매 추출법. 자, 수증기 증류법과 용매 추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는 해요. 용매 추출법은 뭐냐 하면 기름이 기름을 녹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용매 추출법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냥 허브 식물을 이렇게 넣어요. 상상해 보세요. 허브 식물을 이렇게 넣어. 거기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이 허브 식물의 향기를 녹일 수 있는. 옛날에 벤젠이라고 넣는데 이제 발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요즘에 핵산, 알코올, 에테르 이렇게 좀 안전한 물질로 허브 식물에다가 그 유기용제 핵산을 넣어요. 그러면 그 용매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용매가 녹여요. 향기 성분뿐만 아니라 왁스라든가 버터 같은 왁스나 색소 이런 모든 지용성 성분이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버터처럼 이제 약간 단단한 용매에 의해서 단단한 게 검출되거든요. 그걸 콘크리트라고 해요. 자, 콘크리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향기 성분뿐만 아니라 왁스나 색소 이런 다 덩어리를 그 버터처럼 생긴 덩어리를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향기만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은 알코올에 용해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체 덩어리 콘크리트에 알코올을 부어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알코올은 향기 성분만 용해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왁스와 색소 성분은 어때요? 그대로 고체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고체를 이게 떼어내고 그다음 향기 성분과 알코올만 남아있는 데서 알코올만 날리면 이제 남은 건 향기 성분. 어려우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증기 증류법에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앱솔루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앱솔루트, 로즈 앱솔루트, 라벤더 앱솔루트 하면 뒤에 앱솔루트가 부르면 이건 용매 추출법에 의해서 추출했구나. 자, 용매제만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향기에 있는 모든 향기가 다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추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기가 수증기 증류법에 비해서 조금 더 좋겠죠. 이게 한번 삶은 거하고 그냥 생으로 한 게 다르니까 좋기는 좋지만 사실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됐다고 해도 그 용매로 쓰이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 갔을 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증기 증류법만큼 안전하지는 않겠죠. 그 용매를 아무리 날린다고 해도 조금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앱솔루트로 추출한 거는 먹을 수는 없어요. 향수나 향기 시장에서 이게 향이 조금 더 진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좀 주의를 요해야죠. 앱솔루트를 사용할 때 패치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안전성이 좀 떨어지고 용매에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어떤 단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추출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만약에 로즈를 용매 추출법으로 만약 추출했다. 그러면 뭘까요? 로즈 앱솔루트. 그리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걸 요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로즈 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 해외에 가셔서 저 로즈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로즈 오트예요, 앱솔루트예요 물어보면 로즈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앱솔루트인지 로즈였는지 이거는 수증기 증류법 여기 도테라 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로즈 오트예요. 수증기 증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에 넣고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몸에 사용해도 돼요. 근데 앱솔루트 향기보다는 조금 향기를 맡으면 뭔가 장미 익은 향기. 오, 너무 좋은데요 오늘?
네, 우리는 추출법을 알았으니까 로즈 오든지 로즈 앱솔루트인지 이제 구분해서 쓰실 수 있죠.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앙플레라주라고 해서 이게 프랑스어로 꽃의 향기를 입히던데 어려워요. 우리말로 하면 냉침법. 자, 용매 추출법은 아무래도 지금은 뭐 핵산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용매 자체가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용매를 안전한 걸로 하는 거예요. 라드. 혹시 라드 아시나요? 소돼지 기름. 네. 그래서 이 용매제가 위험하니까 이제 라드를 대신 기름 용매제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특히 로즈, 자스민 이런 꽃잎은 열에도 약하고 오일도 많이 안 들어있어. 압착법도 안 되고 용매 추출법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유리판에다가 그 라드 기름을 깔아. 그 다음에 거기에다 꽃잎을 넣어. 그럼 기름은 기름에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꽃잎에 있는 에센셜 오일이 이제 그 향기가 라드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잎이 말렸어? 그럼 때 또 다시 꽃잎을 붙여. 그러면 그 꽃잎에 있는 향기가 그대로 또 라드. 그래서 그 라드가 완전히 꽃잎 향이 되겠죠. 그거를 포마드라고 해요. 아까 우리 용매 추출법에 했을 때는 뭐예요? 콘크리트라고 했죠? 요거는 조금 더 구분해서 포마드라고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 꽃잎을 몇 번 떼놨느냐에 따라서 교환 횟수에 따라서 포마드 넘버 1, 포마드 넘버 2처럼 어떤 단계가 매겨져요. 포마드가 높을수록 더 단계, 남바가 높을수록 더 많은 꽃잎의 향기가 그 라드 안에 들어있겠죠. 근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옛날에는 노동집약 너무 이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죠? 이제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산 과정이 느리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일부 고급 리치 퍼퓸, 아주 고급 화장품이나 뭐 향수에만 요 냉침법 앙플로라주가 쓰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용매 추출법이 많이 쓰여요.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생긴 30페이지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초임계 요즘 많이 들어봤죠? 다? 자, 이 초임계는 뭐냐면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이산화탄소하고 압력을 이용해서 추출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즈 하나를 넣으면 로즈 하나가 그대로 재현되는 향이 나온다. 어떤 열도 가하지 않았어요. 어떤 용매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성분 그대로 하나도 컨트롤되지 않고 나타나요. 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고가래요. 그래서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추출했다면 굉장히 고가의 어떤 오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반 대중적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사실 가열하지 않고 이제 압력으로만 하니까 뭐 용매도 쓰지 않으니까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오레가노가 아까 우리가 항생제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오레가노를 수증기 중요법으로 하면 약간의 독성이 식물에도 약간 독성 바이러스를 물리치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도 조금씩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증기 중요법으로는 그게 컨트롤이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되지 않는 어떤 성분들도 있으니까 뭐 실험실이나 어떤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정확히 연구할 때 많이 쓰이고 일반화됐거나 상용되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 아로마 이제 에센셜 회사에서 이제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이제 도테라의 진저가 이제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전부 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아니고 한 30% 정도는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 중류법으로 했을 때 약간 무거운 성분인 추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무거운 성분 중에 되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게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도용되는 거예요. 재밌죠, 추출법.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물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식물이냐도 중요하지만 이 식물이 어떻게 추출됐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향도 달라지고 작용도 다르고 사용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출법을 아는 게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니까.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의 추출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